네, 그, 아마 여러분들 이제 시험 치고 나서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또 들으실 것 같은데요. 어, 뭐 조금 시험이 지나서 이제 그 5.2절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5.1절까지 시험 범위였고요. 5.2절에서는 우리가 그 적분을 좀더 깊이 다루면서 우리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은 그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보면 뭐였어요? 예, 여기 지금 아래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F가 그죠? X축하고 이루는 그 x축과 함수의 그래프 사이에 있는 영역의 그죠? 넓이의 합 또는 차입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 이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쪽 그림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 그죠? F는 이제 어떤 적당한 점 여기서 그죠? 이걸 뭐 C라고 할까요? C에서는 A와 C 사이에서는 F가 양수고요. 그 다음에 C하고 B 사이에서는 F가 음수죠. 이 경우에 이 F를 만약에 A에서 B까지 적분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네, 요 A에서 C까지의 적분값은 뭐가 되겠어요? 요 부분,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C에서 B까지의 넓이는 지금 요쪽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빼줘야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이쪽은 음수로 나올 테니까요. 음의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그 이제 아래로 된 함수를 이제 적분하게 되면은 전체 값이 음수가 나오지만 어쨌든 그 x축과 f가 이루는 부분의 넓이의 음수값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개 다 더하게 되면 s1 빼기 s2. 여기서 s1은 뭐예요? 지금 빨간색 부분의 넓이였죠. 이쪽 부분의 넓이였고요. 그 다음에 s2는 파란색 부분의 넓이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넓이로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함수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그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대해서 나눈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이런 그 좋은 그림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 연속 함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넓이로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원칙적인 그 적분의 정의는 뭐였냐면은 지금 위에서 등장한 것처럼 등분할을 해서 그렇죠. 구간을 등분할해서 구간에 있는 저기 뭐죠? 어떤 점을 잡은 다음에 그것의 높이를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변의 넓이를 곱해주는 사각형들의 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점들은 우리가 이제 뭐 각각의 구간에서 우리가 등분할된 n개의 구간에서 높이를 결정하는 점은 아무거나 선택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주로 선택하는 점은 구간의 왼쪽 끝점이나 오른쪽 끝점 그 다음에 가운데 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게 이제 구간의 그 오른쪽 끝점을 대입한 거고요. 높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왼쪽 끝점을 대입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가운데 중점을 대입한 거가 되겠습니다. 등분할을 했을 때요. 이제 2학년에 올라가면 사실은 꼭 등분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울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좀 더 이 정의 함수가 적분 가능하다고 하는 정의는 사실 조금 더 강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분할을 잡더라도 예를 들면 등분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분할을 잡더라도 그 분할의 크기, 즉 말하자면 사각형의 밑변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의 밑변의 크기만 0으로 보낼 수 있다면 어떠한 분할을 잡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이제 좀 더 강한 정의를 배울 텐데 그 강한 정의와 지금 이 약한 정의는 사실은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적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첨점 어떠한 구간에 있는 점을 잡더라도 적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적분에 대한 심각한 정의는 조금 더 이제 뒤에 가서 배우도록 하고요. 우리는 지금 적분은 항상 연속함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고요. 구간에서 주어진 연속함수 이게 이제 가장 최소한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이 아닌 함수에 대해서는 적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여기서 다루진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적분 가능의 정의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적분 가능 함수가 꼭 연속함수일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뚝뚝 끊어진 이렇게 불연속점이 있는 뚝뚝 끊어진 애들도 사실은 그죠? 적분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왜냐면은 적분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 그 넓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 상황에서 그리고 조금 지워볼게요. 여러분들이 적분을 넓이라고 이해한다면 이렇게 끊어진 함수들 이와 같이 끊어진 함수들이 있더라도 그죠? 이와 같이 끊어진 함수가 있더라도 A에서 B까지의 어떤 이런 불연속인 함수를 적분하더라도 어때요? 네. 이 넓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각형들의 합이었으니까요. 네. 사각형들은 이쪽에서 끊어진 거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등분할을 각각을 해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분할을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겹치게 잡더라도 이쪽의 사각형이 워낙 적게 되면 어때요? 요 부분의 넓이가 별로 큰 오차를 만들어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이가 비록 좀 나긴 하지만 이 사각형의 넓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오차가 나봐야 이 정도 오차가 나거든요. 색칠한 부분. 이거는 점점 0으로 가기 때문에 그죠? 분할을 작게 하게 되면은 점점 많은 등분할을 하게 되면은 0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쪽 부분의 불연속점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사실 연속함수만 다룰 거기 때문에 불연속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더라도 사실은 연속인 부분들만 끊어서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적분의 정의는 뭐 이와 같이 사실은 이제 이 사각형들의 합의 극한으로 주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적분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나면 적분의 중요한 성질이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두 개의 함수를 더한 쓸 때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두 개의 함수를 더했을 때 내지는 뺐을 때 뭐 빼는 것도 생각을 해볼까요? 덧셈에 대해서 어때요? 덧셈에 대해서 이 적분은 잘 쪼개어진다 이 말이죠. 적분이 서로 어떤 것을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서 적분하든 아니면은 각각을 적분해서 더하든 그죠? 적분값에는 변함이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격분학의 기본 정리는 아니고요. 적분의 기본 정리가 되겠습니다. 적분의
기본 정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그 상수배, 여기 상수라고 하면, 이 상수배를 하게 되면, 뭐야? 이 상수가 안으로 함수를 먼저 상수배를 한 다음에 적분을 하더라도 값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역시 그 높이를 결정할 때, 그죠? 높이를 결정할 때, 이 높이를 사각형의 높이를 결정하는 거는 상수 곱하기 fx예요. 그런데 그 fx에다가 상수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넓이도 그게 높이가 k배 되니까 사각형 자체의 넓이가 k배가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합하니까 결국 k는 앞으로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매우 당연한 정의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약간 좀 증명하기 위해서는 약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긴 해요. 왜냐면은 비록 이 내용이 너무나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첨점 집합에 대해서 사각형으로 쓴 것들이 다시 사각형들의 합을 우리가 쪼갤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각형들의 합의 변이 이렇게 쪼개져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보이는 데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긴 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 극한에 대한 부분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안 해보셔도 되긴 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각각의 구간에서 아까도 이제 그 그림이 나왔을 텐데요. 우리가 각각의 구간에서 비록 그 함수, 그러니까 전체 구간에서 그 함수가 연속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각각의 구간에서는 적분이 가능한 함수가 있었어요, 그죠? 뭐 피스와이즈 연속, 그러니까 조각적으로 연속이어가지고 이게 아까도 예를 봤지만 이 경우처럼 여기서는 불연속이지만 이쪽 각각의 구간에서 그죠? 각각의 구간에서는 어때요? 연속인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연속이면 당연히 이제 적분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각각의 구간에서 적분이 가능하면 전체 구간에서도 적분이 가능하고 그 값은 각각의 구간에 적분한 것들의 합이다. 이렇게 주어진다. 너무나 또 당연한 점인데요.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게 될 이러한 사실을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은연중에 여러분들이 적분 함수와 적분의 이런 식으로 그죠? 이 기호가 이렇게 쪼개어질 수, 이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그죠? 적분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왜 카톡이 울렸을까요? 여러분들 소리가 시끄러울 텐데 소음을 차단한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쓰게 될 성질들이 이거예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에서도 이미 몇 번 다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시겠지만 왜 이 사실이 성립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직관적으로 뭐 너무나 당연하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신 그림이라도 그려서 약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 만큼 해야 되겠고 이 대소관계와 관계에서도 여기가 부등식이 유지가 되는 거죠. F가 G보다 크게 되면은 적분값도 그죠. F가 G보다는 적분한 것이 커진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양수인 함수를 적분하면 항상 양수가 나오는 그러한 상황도 너무나 쉽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가 유계인 함수라면
예, 이 사실도 중요한데요. 예, 사실도 사실 많이 쓰게 되는데 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A에서 X는 B 사이에 그죠? F가 만약에 스몰 n보다는 크고 라지 n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분값이 AB에서 F의 적분값은 뭐예요? 예. 라지 M의 B 마이너스 A보다는 작거나 같고 스몰 M의 B 마이너스 A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이 사이에 항상 적분값이 위치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유용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쓸 거예요. 이걸 써서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그 전에 잠깐 연습 문제를 하나 풀고 갈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 조금 이제 넓이로서 해석하는 거 이그젬플을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퀴즈 외복에서 이제 이와 비슷한 문제 한 번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넓이로서 해석을 해서 적분을 넓이로서 해석해서 푸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 거지만 임의의 AB에 대해서 y는 x라고 하는 이런 것의 함수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이제 계산해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했을 때 우리가 이건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그죠? b 플러스 a 그죠? a, b 해가지고 밑변의 넓이를 합한 거에 2로 나눠서 요 높이를 곱하면 2분의 b 플러스 a 곱하기 b 마이너스 a가 되니까 2분의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는 x는 어때요? y는 x제곱 이런 게 나오면은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AB가 있을 때 이런 AB가 있으면은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요거의 넓이 이건 어떻게 넓이로서 해석을 하게 되면 좋을까요? 이거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냥 넓이로서는 해석하기가 힘들고 아까 얘가 뭐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냐면은 어때요? 사실은 이 부분을 잇는 직선의 넓이보다는 사실은 작죠, 그죠? 요 선을 잇는 직선. 요 선은 어떻게 됩니까? a, 제곱 그 다음에 b, b 제곱. 그거니까요. 역시 이게 보시면 이게 아래로 볼록하니까요. 아래로 볼록. 그래서 어떻게 됐었어요? 콘케이브 업입니까? 콘케이브 다운입니까? 이 경우에는 콘케이브 다운이죠. 그래서 콘케이브 다운인 경우에는 어때요?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이 항상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다리꼴의 넓이라는 거. 여기가 a의 제곱이고 높이가 b의 제곱이니까 요 넓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a에서 b까지 x제곱 dx를 적분하게 되면 이걸 정확한 값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까 그 사다리꼴의 넓이죠. b제곱에 a제곱을 2로 나눈 것을 b 빼기 a 한 거. 요거랑 항상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냐면 이게 3분의 2의 3승 마이너스 a 3승인 거 사실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b 마이너스 a의 b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a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실제로 b 빼기 a가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 부등식이 사실은 참인가 하고 묻는 건데, 그죠? 통분을 해보면은 어때요? 이 부등식이 사실 참이죠. 왜냐면 양변에 3을 곱하고 2를 곱하게 되면은 이게 이쪽에 2b제곱, 2a제곱이 이게 3b제곱, 3a제곱이니까 없어지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남고 여기 2ab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0이 a-b의 제곱보다 항상 a-b의 제곱이 0보다 크니까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고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된다. 사실은 그죠? 그 적분을 넓이로서 해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부등식이 사실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죠? 증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테크닉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실제로 부등식을 증명할 때,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을 증명할 때 이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잠깐 벗어난 주제를 얘기했고요. 그래서 다시 이 주제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려던 주제가 뭐였어요? 사실은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사실은 저희가 하고 싶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5.3절에 이 내용인데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뭐냐고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제1 정리, 제2 정리 이런 식으로 나눠서 답하셔도 되고 한꺼번에 묶어서 답하셔도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래 풀고자 하는 거는 뭐였어요? 원시 함수, 그러니까 엔타이 디리버티브 함수 문제를 찾고 싶은 거였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잠깐 지울까요? 네, 지우겠습니다. 사실은 페이지를 추가해도 되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지우는 것보다 더 능숙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우는 게 더 시간이 더 걸리긴 하지만 실판 지운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는 문제 뭐였냐면 이게 F가 어떤 기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뭘 알고 싶었냐면은 어떤 우리가 라지 F라는 걸 찾고 싶었어요. 라지 F가 즉 F 프라임은 F가 되는 라지 F를 찾고 싶다. 자, F는 알려진 거고요. 노운이고 라지 F는 몰라요. 그래서 주어진 F가 있을 때 어떤 거를 미분하면은 F가 되는가? 이러한 F를 뭐라고 불렀냐면 엔타이 디리버티브라고 불렀어요. 엔타이 디리버티브 오브 F. F의 원시함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미분의 반대 그전에니까 미분하기 전 상태라고 그래서 엔타이 디리버티브다. 이게 이제 좀 더 직관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이거를 이제 풀고 싶은데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게 적분과 연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적분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어요. 이제 뉴턴은 이방정식은 항상 해가 있다고 말했죠. 뉴턴의 주장이 뭐예요? 뉴턴의 주장
뉴턴이 주장은 요 별표 방정식의 해는 항상 존재한다. 해가 항상 존재한다는 게 이제 뉴턴의 주장이에요. 아, 그래요? 정말요? 어떤 f를 가져와도요? f가 연속인 함수라면 저 문제는 항상 풀린다. 이것이 이제 뉴턴의 주장인데, 그럼 뉴턴은 어떻게 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미분의 문제를 적분으로 고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 f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래요? f large fx를 우리가 새롭게 정할 수 있는데, 자, a라는 것을 우리가 초기값으로 정해놨다고 쳐요. 그러면 그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f와 그 그래프가 이루는 넓이였잖아요. 근데 그 x라는 것을 자꾸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넓이도 변하는데 f가 연속이라면은 끊어진 데가 없으니까, 그죠? 그 넓이가 뭐야? x가 살짝 움직이면 넓이도 살짝 변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x하고 y하고 되게 가까우면 넓이도 되게 가까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large f라고 하는 것이 f가 연속이라면은 large f도 굉장히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간파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f가 연속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예, 그 어떤 특정한 값에서, 그죠? 우리가 그 특정한 값에 근사시키는 그 특정한 상태로 가까이 가는 어떤 값들을 계속 f에다 집어넣으면은 그 값이 뭐예요? 예, fa라고 하는 타겟 특정한 값과 값에 계속 가까워지는 현상,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톨레랑스 범위 내에서 계속 그 값이 움직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극한이 존재하는데 그 극한 값이 이제 FA라고 하는 극한 값, 즉 A일 때 딱 정확한 A를 알려주는 그 FA가 나오는, 그죠? 그래서 X가 A에 충분히 가깝다면 뭐예요? 충분히 가깝다면 그 fx라는 것은 fa와 그닥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우리가 정한 톨레랑스 엡실론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에 요 엡실론이라고 하는 요만큼 정도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었죠. 그 사실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large f가 사실은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실제로 이 large fx가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가 될 텐데, 실제로 이제 미분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자, f의 x 더하기 h 빼기 fx를 h로 나눈 이 목함수를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fx 플러스 h는 정의가 뭐예요? 예, a부터 x 플러스 h까지 f를 적분한 것이고, 그 다음에 large fx는 a에서 x까지 f를 적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빼주고 그것을 h로 나누게 되면은, 그죠? 어떻게 돼요? 예, 우리가 아까 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그죠? 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것은 요 사이에 요 a와 x 더하기 h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 쪼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이 된다. 우리가 아까 적분의 기본 성질에서 분자의 계산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것을 다시 h로 나누고 있죠. 자, 여기까지 모두 다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엔 우리가 이제 f가 연속이라는 사실을 정리를 이제 쓰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h가 충분히 작을 때, h가 충분히 작으면 x하고 x 더하기 h는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x 더하기 h는 x에 굉장히 가까운 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ft라고 하는 것은 t는 아까 x에서 x 더하기 h까지만 움직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h가 굉장히 작으면, h가 충분히 작다는 걸 우리가 h가 1보다 무지무지 작다는 거에서 등호를 벌써 작다는 기호를 벌써 2번 썼어요. 이것은 굉장히 작다는 걸 강조하는 기호입니다. 근데 h가 무지무지 작을 때, 그러면 t도
그죠? x하고 x 더하기 h 사이에서 움직이니까 ft 자체가 뭐예요? fx랑 무지무지 가까워야 되겠죠. 그래서 오차 범위, 톨레랑스 범위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죠? 일단 ft가 제일 클 때가 언제예요? ft는 제일 클 때가 fx 더하기 톨레랑스만큼을 더한 그때 제일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부등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제일 커져봐야 이거거든요. 이거 제일 커져봐야 이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되고 요것의 길이 값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아까 이제 배우셨죠. 부등식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분자 계산이 이게 분자였어요. 그러니까 분자가 이만큼인데 그것을 다시 h로 나눈 게 뭐예요? large f의 미분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h가 0으로 가게 되면 h가 무지무지 가깝게 되면 h가 굉장히 작으면은 fx 더하기 fx로 뺀 것을 h로 나눈 이 목함수가 뭐예요? 요 fx 플러스 엡실론에 굉장히 가까워진다. 따라서 엡실론이라고 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그 large f를 미분한 값은 뭐예요? 이 small fx와 거의 같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f에 미분한 것이 f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f라고 하는 것을 적분한 함수를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미분을 거꾸로 하는 적분이 바로 미분의 반대 엔타이 디리버티브를 해주는 이러한 프로세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의 반대게 되는 개념이 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적분한 것을 미분하게 되면 원래 함수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은 서로 리버스 프로세스, 그러니까 서로 원래 것을 되돌려주는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쌍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미분이 적분이고 적분이 미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그래서 정적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꾸로 이번에는 반대로 미분을 활용해서 적분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A에서 B까지 연속함수 F의 적분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F'이 F가 되는 이 F를 풀어서 그것에 뭐예요? 이렇게 되는 F를 찾아서 지금 양 끝값을 계산해주면 FB 빼기 FA를 계산해주면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아까 그 F'의 F가 되는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F를 적분을 해서 정적분한 함수를 우리가 가져오면 뭐예요? 그것이 엔타이 디리버티브가 되고,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어떠한 엔타이 디리버티브는 원래 우리가 주어진 함수의 상수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다른 엔타이 디리버티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발견한 하나의 후보 그거의 상수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개의 함수에서 빼주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적분의 차이와 같아지게 되고요. 적분의 차이와 같아지게 되고 이것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정한 함수의 차이가 바로 적분이 나온다는 거. 근데 그러한 특정한 정적분으로부터 주어진 함수가 아니라 F'F를 푸는 또 다른 G를 찾더라도 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을 우리가 적분하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찾지 않고 그냥 G라는 걸 바로 만약에 찾았다고 치면 뭐예요? 그것은 적분한 함수와의 상수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죠? 이 F를 직접 적분한 함수의 상수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분 방정식을 풀어서, 그죠? G'이 F가 되는 이 G를 찾은 다음에 이 G를 양쪽 변의 끝에서
구간의 끝에서 evaluation 계산을 해주면은 우리가 대입해서 evaluation 해줘서 그 차이를 구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적분을 구한 것이 된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그젬플을 하나 이제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런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금방 우리가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거를 이제 생각하면 좋을까요? 0에서 1부터 이런 적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건 지금 당장은 되게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은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은 1 플러스 x제곱이 나올까 이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서 그 함수의 1에서 0까지를 대입해서 빼주면 되겠다. 이게 뭔지 이 라지 F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어떤 역함수였었는데요. 탄젠트 인버스 x, 그죠? 탄젠트 인버스 x를 미분하면, 즉 탄젠트 인버스 x를 미분하면 이것이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탄젠트 인버스 x라는 걸 하나 알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되니까 라지 f가 탄젠트 인버스 x가 됐고요. 탄젠트 인버스에다가 1 빼기 탄젠트 인버스의 0은 뭐예요? 결국은 4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이걸 문제를 이제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뭐 중점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그죠? 그닥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컴퓨터를 써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미분하면 어떤 게 나온다 이런 것을 잘 알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쉬운데 역시 sec x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0에서 3분의 파이까지 sec의 제곱 x dx는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sec 제곱이 나올까요? 어떤 함수 미분하면 sec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걸 라지 f라고 봤을 때 이 문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를 미분해야 이 sec 제곱이 나오는지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sec 제곱 x의 엔타이 디리버티브는 뭘까요? 그죠. 탄젠트 x를 미분하면은 sec 제곱 x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여러분 나세요? 제가 맞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그 미분을 잘 하시니까요. 예. 그래서 탄젠트 미분하면 세크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탄젠트 3분의 파이 빼기 탄젠트 제로.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뭐가 되죠? 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3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죠? 3분의 루트 3 빼기 제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만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접근한다. 그런 거고, 이제 조금 더 쉬운 거는 뭐예요? 아무리 어려운 함수에 여기 뭐 이렇게 복잡한 함수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죠? 요 함수를 large fx라고 봤을 때 이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하나의 뭐예요? 이 f 프라임 f가 되는 항상 이것이 f라고 났을 때 ft라고 났을 때 요 함수를 미분하면 항상 뭐죠? 이것은 뭐예요? 항상 이 주어진 함수를 뭐라는 거예요? 예. 엔타이 디리버티브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함수는 항상 이 함수 안에 있는 함수의 뭐예요? 안에 있는 함수의 엔타이 디리버티브가 되니까 말 그대로 f를 직접 미분하면 여기 안에 있는 함수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의 도함수는 뭐가 돼요? 1 플러스 루트 x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 어떤 복잡한 함수가 있더라도, 그죠? 여기 어떤 복잡한 함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정족분한 것을 미분하게 되면은 뭐야? 그 함수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제 제가 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분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진짜 아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적분 이제 응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지금 이제 책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 하나를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문제, 지금 이러한 넓이를 계산하는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책에 연습 문제 있는 연습 문제 5.4절에 50번 연습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y는 1이라고 하는 이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4제곱근 x라고 하는 y는 4제곱근이라고 하는 이 함수와 이 함수가 요 x축에서 이루는 이러한 여기의 넓이를 알고 싶다 이 말이죠. 이것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넓이 계산하는 거 뭐 워낙 잘 하셨겠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요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넓이랑 요게 실제 넓이인데 요 넓이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요 넓이는 바로 적분으로 표현되는 거죠. 즉 이래서 이게 바로 적분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지금 이쪽 빨간색 칠해진 요 영역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 사각형의 넓이 y는 1 빼기 1에서 요 함수를 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요 부분의 넓이는 결과적으로 1 빼기 4승근 함수를 우리가 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본질적으로 1 빼기 4 루트 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함수의 엔타이 디리버티브는 뭐냐면은 x의 4승분의 1이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나오냐면은 f는 뭐예요? x 더하기 5분의 4의 x의 4분의 5승 이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x 빼기 5분의 4의 x의 4분의 5 함수를 우리가 0에서 1까지 계산해 주면 1 빼기 5분의 4 해주게 되니까 넓이가 5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정적분을 계산하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뉴턴의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사실은 이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을 수 있었을까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좀 더 이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음미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써먹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 수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와 같은 종류의 정리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수학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아까도 뉴턴이 한 것과 같은 이러한 정리를 만들어내서 그러한 정리가 다른 과학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공학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거나 다른 과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밑거름이 밑바탕이 되어줄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확립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정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실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컨텍스트 상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그죠? 단지 이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써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때 비로소 그와 비슷한 정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은 훈련들을 매우 열심히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자기 이름을 가지게 되는 이제 정리를 발견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5.3절하고 4절까지 정도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적분의 테크닉을 할 텐데 적분의 테크닉, 이 치환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체인 룰, 우리가 어떤 적분을 우리가 아까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주어진 함수가 이 체인 룰을 만족할 경우에, 즉 그 합성함수로 경우에 주어진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써서 우리가 그 부정적분, 즉 말하자면 엔타이 디리버티브를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하는 것을 우리가 치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적분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치환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환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적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가 테크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환은 뭐 고등학교에서도 물론 배웠겠지만은 또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적분의 테크닉 중에서 우리가 치환에 대해서 치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이 있는데요. 다양한 그 치환법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 책에서는 어쨌든 이 삼각치환이라든지 이런 부분 분수 변환 같은 거는 조금 뒤에 다루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치환에 대해서만 다음 시간에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다음 시간 강의는 제가 오늘 저녁에 만들 것 같진 않고요. 내일 만들 것 같습니다.